분해번개역 113절 원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안하우님, 한번 읽어볼까요? 알겠습니다. 아낙사고라스는 셀 수 없이 많은 씨앗들로부터 만물이 자라났다고 주장했다. 이 씨앗은 끊임없이 자랄 수 있다. 데모크리토스는 만물이 이루는 아르케가 어느 정도 크기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둘로 나눌 수 없는 것 또는 더 잘게 자랄 수 없는 것을 아토모스 또는 아톰이라 불렀다. 예. 엠페도클레스라는 사람이 아르케가 여러 개다. 물, 불, 흙, 숨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다. 이 만물은 그걸 뿔이라 불렀죠. 이 뿌리 리조마트라 불렀고요. 나중에 다른 학자들이 스케이토이온 이렇게 해서 원소라 불렀습니다. 원소, 순소. 원소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할 텐데 원래 스케이토이온은 낱말, 문자라는 뜻입니다. 문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글자들이 모여서 문장을 이루듯이 마찬가지로 스토이케이온 글자들이 모여서 이 세상을 이룬다는 점에서 그렇게 원소를 그렇게 불렀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여러 개의 아르케를 둠으로써 설명하는 방식과 더불어 좀 더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들이 몇몇 학자들에서 제안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낙사고라스의 씨앗 이론입니다. 씨앗 이론. 이 씨앗 이론은 그 원소가 어떻게 다른 원소로 바뀔 수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엠페도클레스는 물, 불, 숨, 흙이 그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이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뿐인 거죠. 물은 계속 물입니다. 불은 계속 불이고 이걸 섞여서 여러 가지를 만들어낸다고 보았는데 아낙사고라스는 좀 더 밑바닥으로 가고 싶은 거죠. 뿌리보다 더 밑바닥으로 가는 거죠. 그게 씨앗이었습니다. 씨앗이 있고 씨앗은 어떤 씨앗이냐면 차가움의 씨앗이 있는 거예요. 이 차가움의 씨앗이 자라나오면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씨앗이다. 뜨거움의 씨앗이 있습니다. 뜨거움의 씨앗이 또 자라나면 뜨거운 것들이 많이 되겠죠. 젖어 있는 것의 씨앗도 있고 붉은 것의 씨앗이 있고 우리가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속성에 관련된 씨앗들이 다 있는 겁니다. 씨앗들이 자라나서 이 씨앗들이 서로 이제 어느 것이 많냐에 따라 가지고 결정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씨앗 중에 젖어 있는 것이 적당히 있고 그 다음에 뜨거운 것이 약간 적당히 있다. 젖어 있고 뜨거운 것이 약간 적당히 있으면 이게 숨이 됩니다. 숨. 젖어 있는 것하고 차가운 것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뭐 물이 된다든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말라 있는데 약간 차가움이 모여있으면 흙이 되고 말라 있는데 뜨거움이 있으면 불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 씨앗들이 모여서 다른 여러 가지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이 세상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차가운 건데 갑자기 뜨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차가운 것이 차갑다가 왜 뜨거운 게 생기느냐? 차가운 것에서는 원래 차가운 것들이 씨앗이 많고 뜨거운 씨앗이 저것을 뿌린 거죠. 완벽히 차갑진 않고 차가움과 뜨거움이 이렇게 섞여 있을 텐데 뭐 젖어 있는 것도 있고 온갖 게 다 섞여 있을 텐데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물이라고 해서 물이 차가운데 물 안에는 차가운 것도 있고 많고 젖어 있는 게 많고 말라 있는 건 조금 있고 말라 있는 씨앗이 조금 있고 뭐 뜨거운 것이 조금 있는 거야. 근데 이따가 여기서 뜨거운 씨앗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생겨나서 쭉 자라납니다. 자라나서 이 물이 뜨거운 게 자꾸 생기면 물이 따뜻해지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질의 변화를 씨앗들이 어떻게 성장해서 이제 나오는지를 설명해내는 이론이죠. 그래서 그런 좀 나름대로 이제 뭐 멋진 생각이고 오늘날 과학에서도 뭔가 받아들일 만한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씨앗은 끊임없이 자랄 수 있어요. 계속 자랄 수 있다. 근데 끊임없이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데모크리토스입니다. 데모크리토스 나오게 된 계기는 파르메니데스의 제자 때문인데 파르메니데스는 이 세상은 자를 수 없다라는 주장이거든요. 끊어낼 수 없다. 사물과 사물을 분리시킬 수 없다. 가 파르메니데스 주장이죠. 이 세상은 변화도 없고 모두 한 덩어리인데
그래서 그 생각을 이어서 증명하려고 했던 사람이 제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논의 역설이 있죠. 제논은 이 세상을 자르기 시작하면 무한히 자르게 되고 무한히 자를 수 있으면 역설이 생긴다. 설명할 수 없는 생긴다. 그래서 제논의 역설이 있습니다. 나중에 관심 있는 친구들은 제논의 역설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제논의 역설의 목적은 이 세상이 자를 수 있다. 이런 걸 받아들이면 무한히 자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되고 무한히 자를 수 있으면 모순이 생긴다. 이상한 결과가 나온다. 따라서 이상한 결과를 우리가 버리려면 이 세상의 사물들은 자를 수 없다는 생각을 받아들여야 된다. 따라서 우리 스승의 생각이 옳다. 뭐 대충 이런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데모크리토스는 자를 수는 있지만 어느 단계에서는 자를 수 없는 게 생겨. 그러니까 무한히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야. 자를 수 있는 건 맞지만 무한히 자를 수는 없어. 어느 순간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게 나와. 라는 생각을 들고 나와서 지금 이 세상은 자를 수 있고 변화할 수 있다는 걸 설명하려고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을 이 사람은 아토모스라 불렀습니다. 여기서 아는 아니다. 토모는 컷, 자르다. 뜻이요. 자르다. 자를 수 없는 것, 모스는 뭐 것이겠죠.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것,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것이란 뜻이고요. 이걸 보통 원자라고 번역합니다. 원자. 원자란 말에는 자를 수 없다는 말이 들어있지 않지만 아톰 또는 아토모스에는 더 이상 자를 수 없다, 나눌 수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토바이 말로 몬, 나눔, 알 이렇게 번역했어요. 나누지 못하는 알갱이다 라는 뜻으로. 자, 그 다음 글 읽어볼까요? 원자는 다른 무엇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원자들은 저절로 움직이고 있었다. 원자와 그 움직임은 아예 처음부터 있었다. 원자와 그 움직임은 자신이 자기의 원인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움직임이 목표와 목적을 불어넣으려고 데모크리토스의 이 생각을 버린다. 예, 그 데모크리토스의 아토모스 또는 아톰 또는 원자가 갖고 있는 어떤 그 사상을 좀 설명하고 싶은데요. 이 데모크리토스는 일단 원자가 있다.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알갱이가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설명은 이 원자가 어떻게 다른 사물을 변화시키고 움직이냐가 있겠죠. 그걸 하기 위해서 원자는 움직인다. 다른 거 움직여서 다른 거가 부딪혀서 변화를 만들어낸다라는 이제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 어떤 마당을 진공 또는 허공이라 불렀어요. 빈틈. 그래서 데모크리토스는 지금 빈 공간을 받아들였습니다. 파르메이데스와 엠페도클레스는 빈 공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빈 공간은 없음 그 자체니까. 그런데 데모크리토스는 과감하게 빈 틀을 받아들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간을 받아들이고 그 공간에서 사물들이 이렇게 방해받지 않고 움직이다가 다른 것하고 부딪히면 운동 방향을 바꾼다. 뭐 이런 식의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들이 끊임없이 서로 부딪혀서 여러 변화를 만들어낸다. 라는 이제 이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물음은 그 원자는 뭐로 움직였어? 왜 움직였어? 라는 질문을 던지겠죠. 하나님이 움직였지 않냐? 그리고 하나님이 이 원자들이 나중에 이런 식으로 서로 모이고 부딪히도록 어떤 운동을 만들었지 않나? 라고 누군가가 생각할 텐데 바로 데모크리토스는 그런 생각에 반대했습니다. 원자는 처음부터 움직여. 그걸 아우토마토스라고 그래요. 오토매틱 들어봤죠? 오토매틱 그 뜻입니다. 오토매틱이 이제 그리스 말로 아우토마토스라는 뜻이고요. 보통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오토마타라고 번역합니다. 오토마타 나중에 검색을 해보세요. 보통 오토마타를 자동기계로 번역하는데 그건 잘못된 번역이고요. 거기는 기계를 많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토마타 또는 아우토마토스라는 용어는 굳이 우리말로 표현하면
저절로에 제일 가깝습니다. 저절로. 그래서 저절로 움직인다. 처음부터 원래 움직였다. 그리고 원자의 움직이면 어떤 것을 하려고 이렇게 인간이 나오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었다.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다 우연의 결과로서 만들어졌다라고 본 겁니다. 이런 생각이 현대의 생각과 매우 잘 어울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글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데모크리토스는 원자들이 나중에 서로 비슷한 끼리 모여가지고 하나의 코스모스를 만든다 생겼습니다. 부딪히다 보면 비슷한 느낌이 모이게 된다. 그래서 비슷한 끼리 모여서 코스모스를 만들게 되는데, 이 데모크리토스는 코스모스가 여러 개라고 주장한 사람이에요. 보통 코스모스를 그러면 가진하게 정론된 어떤 세계를 말하는데, 이 데모크리토스는 이상하게도 여기에 코스모스가 있으면 이 바깥에 또 코스모스가 있다는 거예요. 또 코스모스가 있고 서로 이 알갱이들이 서로 부딪혀서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코스모스에서는 해가 있고 달이 있지만 이 코스모스에서는 해와 달도 없어. 이 코스모스에서는 동물과 식물이 있지만 이 코스모스에 동물도 없고 식물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코스모스도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코스모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해도 있고 달도 있고 식물과 동물이 있다라고 본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각각의 이 코스모스들이 아주 많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떤 설계와 목적에 의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우연에 의해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정신이 보이죠. 그러니까 원자들이 있고 원자들은 모양과 크기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먹으면 혀를 따갑게 하는 음식이 있죠. 신음식, 아주 신음식, 레몬 같은 아주 신음식을 먹으면 따가운데 그게 일종의 성질, 질이죠. 질인데 데모크리토스 볼 때는 그 우리 이 신맛은 원래 이 신맛을 만드는 어떤 액체는 매우 날카로운 바늘 모양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들어오면 우리 혀를 찌르기 때문에 우리가 아픈 거야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의 모양으로 신맛, 단맛, 짠맛을 설명하려고 노력한 거죠. 우리 색깔도 빨강, 파랑 이것도 원자의 모양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니까 데모크리토스의 업적은 어떤 모양과 크기로서 이게 수학에서 접근해서 셀 수 있는 거거든요. 모양과 크기는 셀 수 있는 어떤 것이에요. 수학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또는 헤아릴 수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모든 걸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원자의 크기와 모양으로 설명하고 또 원자 안에 목적을 두지 않는 거야. 저절로 막 움직여서 목적 없이 움직여서 이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만들어냈다. 우연으로 이 세상을 다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세상을 가지고 있고, 근데 이 사상이 우리 현대의 관점에 보면 매우 멋진 생각이지만 바로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매우 싫었어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뜻과 의미를 부여하고 싶었어요. 목적과 의미를 부여하고 싶기 때문에 뜻이 있는 현상들이 이 세계는 벌어지고 있어. 왜? 윤리학을 하고 싶었거든요.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윤리학을 하고 싶기 때문에 윤리적 삶, 행복한 삶이 가능하려면 우연에 의해서 지배되는 세상에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데모크리토스 생각을 반대하게 됩니다. 반대하게 되니까 데모크리토스 생각은 잊혀져서 한 2000년 동안 잊혀집니다. 별로 안 다루고 이단적인 생각, 비주류를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만 이 데모크리토스 생각을 좀 받아들이게 되고 주류, 철학에서 과학에서 대부분의 학자들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생각을 이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일단 마지막 장인데 마지막 장 아마 설명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은 원자, 데모크리토스의 원자 이야기를 좀 짧게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예. 너무 지쳐서 질문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지쳐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을 좀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해 보완계획 113절 원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